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8회차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A매치 기간을 치르고 온 팀들도 많고 온전히 휴식을 취한 팀들도 있을 테고 팀별로 부상자들이 많은 팀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굉장히 좀 난해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픽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축구 토토 승무패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최초로 구독자 수 22,000명 달성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과 쭉쭉 발전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구 토토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도 많고 악플도 있고 참 버티기가 힘든 게 축구 토토 승무패라는 주제인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건 물론 뭐 제가 재밌고 쉽게 설명을 잘해드리고 적중률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 많이 적중할 때는 축하해 주시고 적중 못할 때에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축구 토토 승무패 68회차 재밌고 쉽게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모두 보실 수가 있고 프로토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골 때리는 TV 밴드에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한 달에 4,990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셔서 편하게 골 때리는 TV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요 대 바르셀로나. 자, 라요가 의외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최근 상대 전적을 보면 3승 1무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라요가 승리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맞대결에서 라요가 2대1로 승리할 당시에 첫 번째 골을 기록했던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커 보이고 두 번째 골을 기록했었던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던 프란 가르시아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서 전력 손실이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이라는 신성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마무리 능력에서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버티고 있고 지난 알라베스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죠. 또한 수비 자원에 주앙 칸셀루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확실히 지난 라요와의 맞대결 경기들에 비해 좋은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죠. 다만 라요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라요 홈 경기장의 응원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주전 골키퍼인 슈테켄 골키퍼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골문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는 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 측면이나 맞대결 전적에서도 무승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주중에 공유드렸던 골대법 계산상으로도 라요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라요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번리 대 웨스트햄. 자, 일단 양 팀의 맞대결 전적상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때의 번리와 지금의 번리 스쿼드의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다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라이포스터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한 골도 기록하기 힘든 번리이고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브라운힐 선수의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돼서 들어가는 뽀록골이었다라는 점에서 번리의 득점은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번니의 승리는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번니의 주전 수비수인 아민 알타킬 선수도 부상으로 두 경기 연속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에서 이변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만 웨스트햄 역시 주전 공격 자원인 보엔 선수와 안토니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 데닝스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번 시즌 아직 골이 없는 데닝스 선수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무승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래도 워드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한 방이나 파케타 선수의 유로파에 이어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픽이겠죠.
6경기 연패를 기록 중인 번니지만 뭔가 전술을 바꿀 생각이 없는 개 똥꼬집 콤파니 감독이기 때문에 번니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웨스트햄 주축 공격 자원의 결장과 번니의 연패가 현재 6연패로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과 웨스트햄 역시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패턴상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갈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번니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자, 이 경기의 중점은 역시 뉴캐슬의 부상자 명단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 자원들 중에서 미구엘 알미논 부상, 칼럼 윌슨 부상, 알렉산더 이삭, 엘리엇 앤더슨, 하비 반스, 제이콥 머피 뭐 다 죄다 부상으로 토트캔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 확인 결과 미구엘 알미론 선수는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삭 선수는 사타구니 부상인데 경미한 수준이라서 아마 지금처럼 공격진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면 야, 그 정도면 나가 뛰어 이 새끼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선발 라인업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뉴캐슬의 선발 라인업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선발 자원들은 뒤져도 경기장에서 뒤져라. 교체할 선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첼시는 뭔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의 수비 자원 퇴장이 2명이나 나오면서 4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 뭔가 0점이 제대로 잡혔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게 맨시티를 상대로 4대4 무승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확실히 리스 제임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첼시가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지속적으로 보여준 첼시의 비용신 같은 짓들을 생각해 볼 때 뉴캐슬에 부상자가 많고 첼시는 맨시티랑 4대4로 비기면서 상승세니까 첼시 승 가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뉴캐슬이 부상자가 많긴 해도 선발 자원들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점과 홈발이 확실히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원정팀 첼시의 상승세를 믿기에는 11명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의 원정 경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헤타페 대 알메리아. 자, 헤타페는 일단 이번 시즌 홈에서는 패배하지 않는 3승 3무의 기록을 보여줄 만큼 홈발을 받고 있는 팀이고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승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죠.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알메리아가 1대2로 헤타페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 멀티골을 기록했던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또한 그때 당시 헤타페에 퇴장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알메리아가 이변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헤타페가 이번 시즌 대갈박 공격이 굉장히 막강하고 마요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헤타페가 홈에서 퇴장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축 선발 자원들의 부상 이슈도 없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연패를 끊어내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헤타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자, 이 경기 뭐 딱히 이변을 보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가 원정이라면 모를까 홈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이변을 낼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고 그리지만 모라타를 비롯한 득점력 좋은 공격 자원들이 질비하고 데파이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결장이 전혀 없는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무리키 선수가 빠진 마요르카를 상대로는 거의 뭐 뒤지게 패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해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에이스 무리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마요르카는 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경기 뭐 많은 설명 필요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승으로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비아레알은 제라드 모레노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면서 리그 5경기 연속으로 경기에 승패에 관계없이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솔루로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점은 바로 비아레알의 감독 마르셀리노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이미 2013년에 비아레알 지휘봉을 잡았었고 프리메라 리가 승격을 이끌었었고 2015-2016 시즌에는 라리가 4위를 기록하면서 챔스 출전권까지 따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미 비아레알과 인연이 깊고 스페인에서 감독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이 승리를 하면서 리그 2연패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골대법 계산상으로 무승부가 가장 낮게 계산된 경기였고 오사수나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 또한 19년도부터 8번의 맞대결 동안 4승 4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감독 교체발을 받는 비아레알이 홈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소시에다 대 세비야. 자, 이번 시즌 세비야의 원정 성적 처참하죠. 5경기 동안 아직 1승도 없이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 리그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으로 무만 오지게 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만큼은 홈보다 득점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세비야라는 점과 라모스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겠지만 주전 수비 자원인 네마냐 구데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한다라는 점은 아쉽네요. 다만 홈팀 소시에다의 경우도 주전 공격 자원인 오야르샤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조금 아쉽지만 쿠보, 바라네치아, 멘데즈 같은 자원들 역시 득점력이 좋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세비야가 막아내고 막아내다가 결국에는 실점을 하면서 소시에다가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무승부의 이변을 염두에 둘 수는 있겠지만 홈에서 확실히 득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소시에다이기 때문에 이 경기 세비야가 소시에다 원정에서 6연속 무승부를 캐기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소시에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에버튼 대 맨유. 자, 이 경기 굉장히 빅매치입니다. 맹구 새끼들의 이 원정 경기는 항상 꼴찌와 싸워도 피 튀기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 우선 에버튼이 최근에 공격 자원들이 부상해서 돌아오면서 승점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정 규제로 인해서 승점 삭감을 당하면서 19위 강등권으로 떨어진 상태라서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데, 이 상황을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빨리 승점을 올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에라이 망했다 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경기 에버튼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응원바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맨유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무승부를 선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맨유의 경우는 최근에 득점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레시포드 선수도 달리기만 뒤져라 뛸 줄 알지 11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 중이고, 그나마 페르난데스 선수를 믿어야 되는데 국대에 가면 잘하는데 맨유에만 오면 기가 막히게 맹구화되면서 0점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주전 골키퍼인 오나나 골키퍼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는 에버튼의 승까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배당상 에버튼의 승리는 없어 보이고, 이번 시즌 에버튼이 2연승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맨유가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인데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상 무승부로 부러질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라스팔마. 자, 일단 베티스는 이번 시즌 컵 경기 포함 12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새롭게 영입된 이스코 선수와 아요세 페레즈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쿼드와 최근 경기력을 놓고 본다면 베티스의 승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더욱 베티스가 홈에서는 득점도 득점이지만 실점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은 떨어지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팔마가 이변을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패턴적인 측면으로 라스팔마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오사수나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의 이변 결과도 패턴적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양팀 모두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번의 맞대결 동안 모두 홈팀이 승리를 하는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베티스가 기본적인 전력에도 앞서고 있고 패턴적인 측면이나 맞대결 전적에서도 홈발을 확실히 받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